딸칵. 남자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옆구리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무기 따위는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제야 자신이 병원 침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일어났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들어왔다. 그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여기. 환자가 깨어났어. 중년 남자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의사와 간호사를 데리고 들어왔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가운을 걸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질문을 하였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겠고,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의사는 그의 눈동자를 살피며 검진을 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기억상실증이 왔군요. 네? 환자분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오셨습니다. 엽총의 탄화를 빼내는 과정에서 전두엽 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깨어나신 것입니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기다려 봅시다. 의사의 설명에 중년 남성의 얼굴에 안도감이 어리고 있었다. 그는 프로야구 카이트 구단의 2군 타격 코치로 보름 전에 친구와 함께 강원도로 사냥을 갔다. 그리고 친구가 꿩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총을 쏘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갔다. 그리고 숲에서 무엇인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친구는 죽은 것 같으니 묻어버리자고 했지만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강민수는 친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먹을 선물하고는 그를 업어서 근처에 주차해놓은 차에 태우고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왔다. 친구는 자수를 하였고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만약 총상을 입은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친구는 과실치사죄가 된다. 하지만 깨어나면 과실상해죄로 처벌이 가벼워진다. 과실치사죄는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지만 과실상해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평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기억상실증 빼고는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한 일주일 더 경과를 지켜보고 더 나아지면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타격 코치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였고 의사는 곧 간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미안하네. 강민수 타격 코치는 자신의 친구가 실수로 총을 쏘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과를 하였다. 괜찮습니다. 여기 자네 신분증이네. 자네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알아보았더니 어려서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독립해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더군. 이름은 마이클이고 한국에서의 이름은 김현수라네.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강민수는 김현수의 옷에서 나온 미국 운전면허증, 여권, 지갑, 시계, 작은 단검 등을 보여주었다. 지갑에는 100달러 지폐 20장, 5만 원권 20장, 만원권 10장이 들어있었다.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은 없었다. 그리고 배낭에서 나온 입양 기록 사본을 보여주었다. 없습니다. 이것이 자네가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들이라네. 강민수는 큰 비닐봉투에서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검은색 계열의 옷과 외투, 배낭, 전투화로 보이는 신발 등을 보여주었다. 허리띠는 특수했는데 김현수는 그 허리띠 안에 독침이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기, 보상 문제는 확실히 할 테니 내 친구에게 선처를 부탁해도 되겠나? 교통사고처럼 과실상해지는 피해 당사자가 합의서를 써주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 보상은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치료비 전액과 2천만 원, 그리고 자네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 숙식과 일자리도 내가 책임지겠네.
친구 놈이 상해보험에 들었단 이야기를 들었다. 그 보험금이 2천만 원이었기에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대방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과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자신이 김현수의 숙식과 일자리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맙네. 합의서만 써주면 된다네. 김현수는 바로 합의서를 써주었고 강릉의 작은 어선 선주인 강민수의 친구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병원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였다. 훅, 훅. 김현수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대전으로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카이트 구단의 이군 타격 코치인 강민수는 서울의 집에 있었다. 강민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딸들의 학업 문제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야구 시즌 중에는 대전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부인과 두 딸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김현수는 강민수가 살고 있는 대전의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지내는 중이다. 거실에서 운동을 마친 김현수는 욕실로 들어와서 샤워를 하였다. 한 달 동안 재활 훈련을 하여서 그런지 배의 왕자가 선명했다. 스르. 김현수의 소지품 중에 하나인 배낭 안에는 세면도구가 있었는데 칫솔머리를 비틀어서 떼고는 거기서 나온 투명한 젤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얼굴에 바르고 문질렀다. 그러자 얼굴 형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저 비쩍 말랐던 얼굴에 살이 붙어 얼굴이 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다.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단편적인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런 기억들 중에는 사람을 암살하는 장면도 있었다. 자신이 미국 CIA 요원이 아니면 폭력 조직의 살수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과거의 신분을 찾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왜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배낭 안에 입양 기록서가 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강릉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온 것으로 보였다. 자신이 총을 맞은 자리가 과거 인혜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얼굴 형태를 조금씩 바꾸는 것은 지갑에 있는 신분증으로 활동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머리에 올리는 이 감각은 뇌수술로 인해서 더 발달된 것 같았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에 의하면 임무를 수행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수 아저씨의 양자가 되어서 새 이름과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재활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자 김현수는 점점 과거가 기억이 났다.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면 쉽게 자신의 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머리에 올리는 위험하다는 신호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띠띠링. 이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에 올라가 있던 강민수 타격 코치가 들어오는 소리다. 그는 김현수가 걱정이 되어서 휴가 기간이지만 자주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휴가 기간이 끝나고 겨울 훈련 기간이 되었으니 아주 내려온 것일 수도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일요일 밤에 서울로 올라가서 하루나 이틀 자고 화요일 오전에 대전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토요일에 가끔 그의 부인이 반찬을 만들어서 내려오기도 한다.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냐? 네. 강민수는 가방을 자신의 방에 넣고는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거실 하나의 방이 두 개인 아파트로 큰 방은 강민수가, 창고방이었던 작은 방은 김현수가 쓰고 있었다. 방이 작아서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고 잘 때만 방에 들어가는 김현수다.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네. 몰라보겠는데? 잘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없냐? 아주 단편적인 것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희망적인 이야기에 강민수가 호기심을 드러내면서 물었다. 때리고, 던지고, 속이고, 달리는 장면들이 뇌리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너 야구 선수였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던 김현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쩐지 몸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2군 선수들 훈련을 시작한다. 너도 와서 한번 운동해 볼래? 한 달 내내 좁은 아파트에서만 있는 김현수가 안타까워서 자주 내려왔던 강민수다. 따뜻한 제주도로 데리고 가서 관광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 그다. 그래도 됩니까? 그럼. 사람이 좋은 강민수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저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뭔데? 여권을 보면 6개월 관광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살면 안 될까요? 미국으로 가서 기억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장 미국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가진 돈만 탕진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생활이 안정되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의 말에 강민수는 잠시 고민을 하였다.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기억을 되찾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도 기억을 다시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두엽의 일부가 훼손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취업 비자라도 신청해야 하나? 제가 아저씨 양자가 되면 어떨까요? 야, 양자? 네. 그러면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시간도 많으니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배고프지? 족발이나 하나 시켜 먹을까? 예. 강민수는 족발 하나에 소주 한 병을 시켰고 밥솥에 쌀을 씻어서 넣고는 취사 버튼을 눌렀다. 김현수는 옆에서 몇 번 구경을 한 후에 따라서 했는데도 이상하게 밥이 타거나 질었다.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김현수다. 때문에 강민수는 자주 내려와서 밥솥에 밥을 가득 해놓고 밑반찬도 가져와 채워놓았다. 먹자. 잠시 후에 배달 음식이 오자 밥과 김치를 곁들여서 소주와 함께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김현수는 사람 좋은 강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이런 감정 때문에 양자가 되고 싶다고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김현수는 강민수 타격 코치와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 원래는 선수들과 함께 이동하지만 김현수 때문에 자비로 비행기 표와 숙박시설 예약까지 하고는 개인적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강민수 타격 코치는 2군 전지훈련장이 있는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고는 김현수와 함께 운동장으로 향했다. 코치님. 일찍 오셨네요. 구단 직원이 놀라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였다. 선수단은 오늘 오후 4시에야 도착하는데 두 사람은 오전 11시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오늘 일정은 운동장에서 구보로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였다. 이 팀장, 오랜만이네. 들어가서 운동 좀 해도 되지? 아, 예. 그런데 누구? 내가 아는 선수인데 실력 좀 점검해 보려고 일찍 나왔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장비가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1군 선수들은 일본에 스프링 캠프를 차렸다. 2군 선수들은 제주도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이곳에서 2달 동안 전지훈련을 한다. 내 개인 장비 가져왔네. 자전거는 써도 되지? 아, 예. 김현수는 구단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야구공과 글러브가 든 가방을 들고 강민수 코치를 따라 들어갔다. 강민수 코치도 야구 배트와 초시계 등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자, 우선 가볍게 몸을 풀고. 네. 김현수는 강민수 코치를 따라 몸을 풀기 시작했다. 몸이 아주 유연하네. 자, 이제 가볍게 운동장을 달려보자. 네. 김현수는 코스를 따라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고 강민수 코치는 자전거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갔다. 좋은데 더 빨리 달릴 수 있나? 네. 김현수는 코치의 말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만. 벅. 벅. 거의 전력 질주를 하여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더니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자네, 달리기 선수해도 되겠어. 자,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운동하고. 김현수는 숨을 고른 후에 스트레칭을 하고는 강민수 코치를 따라갔다. 저기 보이는 표적을 향해서 공을 던져보게. 우선 투수의 자질을 보려는 모양이었다. 예. 김현수는 암기를 던지는 요령으로 공을 던졌다. 주로 손끝의 힘을 이용해서 던지는 방법이었다. 퍽.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공에 스피드의 강민수 코치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에 힘이 있어 보이고 제구도 정확했다. 하지만 폼도 야구 폼이 아니고 스피드는 사회인 야구 선수 수준이었다. 이제 배트 들고 저기 가서 서보게. 네. 김현수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섰다. 타격 폼도 엉성한데. 강민수 타격 코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190cm나 되는 큰 키에 전사처럼 탄탄한 근육들과 육상 선수처럼 빠른 달리기 속도를 보고는 틀림없이 운동선수였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때리고, 달리고, 던지고, 속이는 운동은 야구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을 던지는 폼도 그렇고 지금 타격 자세도 야구는 처음 해보는 초보자였다. 기억상실로 야구까지 잊었나? 강민수 타격 코치는 일단 공을 던져보기로 했다. 기억을 잃었어도 몸은 기억을 할 것이니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면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할 것이라 믿었다. 휙. 강민수는 가볍게 공을 던져주었다. 그런데 몸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공이 김현수의 몸 쪽으로 날아갔다. 아차했지만 가볍게 던진 공이니 괜찮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딱. 김현수는 공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자 반사적으로 옆으로 물러나면서 배트를 휘둘렀다. 강민수는 쭉쭉 뻗어가는 공을 보면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장외 홈런이었다. 네, 대단하다. 프로야구 선수라도 몸쪽으로 날아오면 겁을 먹고 피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런 공을 침착하게 피하면서 배트를 휘둘러서 홈런을 날린 것이다. 몇 개 더 쳐봐라. 예. 강민수는 조금 더 빠르게 공을 던졌다. 휙. 딱. 이번에는 조금 어이가 없어서 멍한 표정이 된 강민수다. 공을 치기는 쳤는데 파울이다. 그것도 옆으로 총알처럼 날아가는 파울 타구다. 휘. 강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을 던졌다. 탁. 공을 던지는 족족 다 맞히는데 모든 공이 전부 파울이다. 잘하고 있는 것인가? 김현수는 공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자 예전의 기억이 사진처럼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암기를 피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쳐내는 훈련이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암기를 쳐서 암기를 날린 자를 쓰러뜨리는 수련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힘으로 날려버릴 수 없는 총알과 같은 암기는 최소의 힘으로 비켜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수법으로 막아야 했다. 때문에 김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날아오는 공을 강민수를 향해 날릴 뻔했다. 놀란 김현수는 그 다음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파울만 치게 되었다. 생각은 홈런을 날리고 싶은데 각인된 기억 때문에 몸이 잘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험. 강민수는 김현수에게 다가갔다. 기억상실증으로 타격 자세도 까먹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공을 배트에 맞히는 감각은 천부적이었다. 천부적인 자질이 아니라면 야구 선수였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어 빨리 기억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나아 보였다. 타격 준비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어깨다. 어깨요? 그래. 처음부터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트가 밑으로 처지게 된다. 그러면 공을 보는 눈의 시선도 멀어지게 되고 몸의 중심도 뒤로 쏠린다. 그런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배트의 헤드 부분이 뒤로 돌아 나오게 되고 왼쪽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므로 빠른 스윙을 할 수 없다. 강민수는 여기서 몸쪽 공을 공략하기 어렵다는 말은 피했다. 몸쪽으로 날아온 공을 쳐서 장외 홈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검을 휘두르는 파지법에서 야구 배트를 쥐고 휘두르는
정석적인 타격 자세를 취하는 김현수다. 그래. 타격을 할 때의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 머리가 들리면 눈과 날아오는 공의 시선이 멀어져서 날아온 공을 끝까지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타격을 하기 힘들다. 시선은 투수가 아닌 날아오는 공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공이 아닌 상대의 눈과 팔을 보는데? 그동안 김현수는 날아오는 공보다는 강민수 타격 코치의 눈을 보았다. 눈을 보면 상대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공을 언제 어떻게 던질지 저절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저렇게 느리게 날아오는 공은 맞히기 너무 쉬웠다. 그리고 배트를 휘두를 때 왼손을 펴지 않고 오른손으로 감는 형태가 되면 타구에 힘을 실을 수 없다. 한번 휘둘러 보아라. 휘. 김현수는 검을 휘두르듯이 배트를 휘둘렀다. 상대를 일격에 베는 것이 아니면 날아오는 암기나 검을 언제든지 튕겨낼 수 있도록 힘을 빼고 가볍게 튕겨주는 검술이었다. 손의 자세가 틀리니 공이 계속해서 옆으로 튕겨져서 파울이 되는 것이다. 몸의 중심을 몸의 정중앙에 두고 양쪽 어깨는 수평을 만들어라. 그리고 배트는 적당히 세워두는 것이 좋다. 스윙을 할 때의 시선은 히팅 포인트를 바라보고 배트의 헤드는 얼굴과 어깨 사이로 오른쪽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어서 나와야 빠른 스윙을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휙. 잘 안 되네. 몸에 각인된 검술이 너무 확고해서 타격폼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천천히 해봐라. 예. 휙. 김현수는 천천히 배트를 휘둘렀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금세 강민수 타격 코치가 가르쳐준 타격 폼대로 휘둘렀다. 그래, 잘했다. 왼팔은 좀 더 펴주고 양팔은 배트를 투수 쪽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타구에 힘을 더 실을 수 있다. 천천히 연습해봐라. 예. 휙. 김현수는 가르쳐준 대로 배트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한 100번만 휘둘러라. 예. 김현수는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로 배트를 기계적으로 휘둘렀다. 이제 최대한 빠르게 휘둘러라. 예. 휙. 김현수가 배트를 휘두르는 사이에 강민수 타격 코치는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을 주워왔다. 개인이 가지고 온 공이라 30개밖에 없었다. 그것도 하나는 장애 홈런으로 잃어버렸기에 29개다.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왔냐? 안녕하셨습니까, 감독님? 어느새 점심시간이 된 것인지 아는 얼굴들이 보였다. 이군 코칭 스태프들과 구단 관계자들이었다. 선수들은 숙소에 도착해서 식사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코칭 스태프들만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먼저 온 것이었다. 이군 감독, 투수 코치, 수비 코치, 주루 코치, 불펜 코치가 모두 왔다. 쟤는 누구냐? 카이트 이군 감독인 이정민의 배트를 휘두르는 김현수를 보면서 물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선수입니다. 그래. 그럼 실력 좀 볼까? 아닙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트라이아웃을 하면 그때 데려오겠습니다. 타격 폼도 엉성하고 때리면 모두 파울만 쳐대는 실력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더구나 공식 훈련을 하는 스프링 캠프에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를 데려와서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낙하산이나 청탁과 같은 것이다. 물론 데려온 선수가 당장 1군에 올라가서 활약을 할 정도의 선수라면 다르지만 강 코치가 알아서 해. 지금부터 공식 일정인데. 내보내고 오겠습니다. 그래. 현수야. 강민수는 김현수에게 숙소에 돌아가서 제주도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하면서 카드를 주었다.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기에 김현수는 강민수가 주는 카드를 받고는 공과 배트를 챙겨서 타고 온 차에 싣고는 걸어서 숙소로 향했다. 숙소가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김현수는 며칠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여행을 하였다. 밤에는 강민수 코치가 잠깐 들러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였다.
선수들 환영식과 회식 등등으로 처음에는 스프링 캠프에게 빠져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며칠 후에 강민수가 김현수를 제주도 공항에 데려다 주었고 김현수는 혼자서 대전으로 돌아와야 했다. 익숙하고 편안하면서도 외롭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했던 김현수다. 하지만 강민수와 함께 지내다가 떨어지게 되자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호흡을 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김현수다. 병원에서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차분하게 생각을 하던 냉정한 이성을 가진 것이 호흡법 때문임을 이제는 그도 안다. 민수 아저씨와 함께 있으려면 야구 연습을 해야겠군. 대전으로 돌아온 김현수는 야구 배트를 사고는 대전을 돌아다니면서 배팅볼을 칠 수 있는 곳을 알아냈다. 시청 근처에 있는 야신 배팅 센터도 있었고 둔산동에 있는 홈런왕 배팅 센터도 있었다. 김현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과 생수로 식사를 하고는 보문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다. 운동은 무조건 산에서 뛰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점심은 내려와서 식당에서 백반이나 설렁탕 등을 사 먹고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대전시청 근처에 있는 야신 배팅센터까지 뛰어가서 저녁까지 3시간 정도 배팅볼을 쳤다. 저녁 식사도 식당에서 사 먹은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서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 스트레칭, 어둠 속에서 안구 수련 등을 하면서 지내다가 밤 10시에 씻고 자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몇 주 후, 주말이 되자 강민수 코치가 대전으로 올라왔다. 강민수는 김현수를 양자로 삼는 문제를 두고 부인과 한동안 갈등을 빚고 부부싸움까지 했다. 결국은 서류상으로만 양자로 하는 것이고 숙소도 독립해서 따로 살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그의 부인이 허락을 해주었다. 민수 아저씨가 오셨네. 배팅볼을 치고 식사를 한 후에 시내버스를 타지 않고 가볍게 달려서 집으로 돌아온 김현수는 집안에서 강민수 코치의 인기척을 감지할 수 있었다. TDD 띠링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음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수냐?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저녁은 먹었냐? 먹고 왔습니다. 그럼 이건 이따 저녁에 술안주나 하자. 식사로 치킨 2마리를 사온 강민수다.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하하. 그럼 씻고 나와라. 예. 김현수가 씻고 나오자 식탁에 캔 맥주와 치킨이 있었다. 잘 지냈냐? 네. 혼자만 지내게 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맥주를 마시면서 안주로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안 사람이 너를 양자로 드리는 것을 허락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 좋은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안 사람은 너를 보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가 양자가 되면 이 집에서 나가서 독립해야 하고. 강민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부인이 말한 조건들을 말했다. 그의 부인은 강민수가 아닌 그의 친구가 잘못한 것을 왜 자신이 책임져야 하냐면서 바가지를 긁었다. 예전에도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느라 호구 소리를 듣는 그였다. 심지어 선배 보증을 섰다가 몇 천만 원을 날린 후에는 경제권을 부인이 움켜쥐어 한 달 200만 원 한도의 카드가 강민수의 한 달 생활비이자 용돈이었다. 대전에 있는 집의 관리비와 세금, 전기세, 난방비, 식비 등등을 빼면 한 달 용돈은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후배들 술 몇 번 사주면 끝인 돈이다. 그의 현재 연봉이 5천만 원 정도이고 예전에 국가대표까지 할 정도로 장타자였기에 모아놓은 재산이 많다. 그리고 부인이 아끼고 재테크를 하여 구입한 서울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만 받아도 그의 연봉보다 많다. 호구 소리를 듣는 호인이고 사기도 몇백만 원씩 몇 번 당했었다. 결정적으로 선배에게 보증을 섰다가 날린 후로는 부인에게 경제권이 모두 넘어갔지만 후배들에게 술만 사주지 않으면 돈 쓸 일도 없는 그다. 차도 없이 기차 타고 다니고 필요하면 부인 차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 달 동안
김현수에게 쓴 식비와 용돈 등등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부인이 또 호구짓을 한다고 바가지를 긁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강하게 나오자 그의 부인도 한 발 양보해서 양자로 드리는 것은 허락하지만 평생 김현수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건 것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끔 놀러와도 되죠? 지난번에 보상을 받은 돈 2천만 원과 달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약 2,300만 원이 남아있는 김현수다. 그렇지 않아도 원룸의 가격을 알아보았다. 전세는 비싸선 안 되고 월세는 보증금 2천에 25만 원부터 500에 35만 원까지 다 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내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1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1년 안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산에 들어가서 야생동물과 열매 등을 수렵해서 먹고 살 수도 있었다. 때문에 돈이 없다고 두렵지는 않았다. 그럼 양자가 되면 내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부르막심한 놈이지. 감사합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다 맡겨놨다.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여기 변호사가 준비해 오란 것들이다. 메모지에는 미국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었다. 예.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양자가 되면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양자가 될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도 된다. 네. 김현수가 강민수의 양자가 되기까지는 2달이나 걸렸다. 그래도 변호사가 유능한 사람인지 비자 만료 기간이 되기 전인 5월 초에 강현수가 되었다.